너무 어릴 때 시절 아닌가? 데뷔 초. 와우. 아 진짜 데뷔 초. 미로. 옛날 사진을 셀카 많이 찍었구나. 아 진짜 추억이다. 야 추억이다. 야 진짜 애기 아니야 이때. 와 진짜 둘 다 애기다. 이때도 마사지 해주고 있네요. 숙등 가족. 할아버지, 나는 할머니. 이때 재밌었어요. 둘이 가장 뭔가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둘만의 케미를 조금 더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그때 좋았습니다. 저는 딱히 없어요. 그냥 항상 재밌었어요. 지금도 좋고 옛날에도 좋았어요. 너무 행복한 순간도 많았었고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이게 최근 거잖아. 아 이때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뉴욕에서 생각보다 이엔이가 많이 붙어있네. 머리가 왜 저래? 진짜 바보 같다.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남자라고 합니다. 지금 정인이 모습을 보면 많이 남자다워요 진짜. 항상 이뻤어요. 바뀐 게 있다면 좀 더 남자다워진 거? 둘 다 얼굴 골격이 좀 생기지 않았나. 복숭아가 준비가 돼 있네. 먹을까? 저 복숭아 먹으면 정말 좋은 날씨에 어떤 공원에서 이엔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은 필이에요. 이엔이랑 같이 먹어야겠는데 본인 이미 복숭아인데 뭐 그래서 먹으면 안 된대. 여러분 이엔이 보고 싶다면 복숭아를 드세요. 보고 싶다. 얼른 와서 얘기하고 싶다. 영부아, 예. 영부아. 먹어라. 복숭아. 복숭아 하나 먹으라. 맛있지? 너랑 같이 먹으려고 아끼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계속 가고 있었어. 이거 맛있겠네. 맛있어. 내가 팬들한테 이은이 보고 싶다면 복숭아 꼭 드세요 라는 얘기를 했으면. 귀엽다. 형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압구정 로데오 가가지고 둘이서 밥 먹었었어 우리. 아! 그 지하에서 말하는 거. 맞아. 지하. 그때 둘이서 먹고 또 미국 가서 이번에 또 둘이서 먹고. 아, 뭐 그러네. 뉴욕시티에서 먹었구나. 나 둘이서 또 가면 어디 가고 싶어? 너 어디 가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맞추고 싶어. 난 뭐 부산 데리고 가고 싶지. 나 진짜 부산 가고 싶어. 근데 그때 한참 너가 같이 가자고 했었잖아. 맞아. 항상 데리고 오라 하거든. 아 진짜? 밥 좀 먹이고 싶다고. 아 근데 나도 진짜 부산에서 그런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싶긴 해. 나도 회도 엄청 좋아하거든. 부산에 그런 데가 많거든.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썰어주는 집이 있어. 집이 있어? 그런 집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가보진 못했어. 아 진짜로? 그런 재미를 아직 알아. 느껴보진 않았구나. 응. 여행하면 재밌을 것 같아. 뭐 부모님도 인사드리고. 나는 솔직히 너가 자랐던 곳도 좀 궁금하긴 해. 진짜 신기할 것 같아 나는. 야, 우리 동네 너무 볼 게 없어가지고. 진짜 내 프렌드 한 명 있거든. 응. 원래 부산 사람인데 아 진짜로? 그러면 그분도 이민을 가신 거야? 호주로 이민을 하셨고 부모님도 부산 사투리 있어가지고. 아 신기하다. 나도 그런 진짜 경우는 신기했어. 처음 보네. 그래서 가끔 나 들으면 좀 익숙하네. 옛날 생각나. 이인이가 자랐던 곳, 이인이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도 궁금하고 뭘 좋아했는지, 뭘 싫어했는지, 어떤 추억을 만들고 왔는지 겪어보고 싶은? 횟집 가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맛있거든요.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둘이 기회가 된다면 드라이브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들이 가고 싶어. 맛있는 거 먹으러. 그냥 우리 부모님 되게 친하잖아. 그치. 완전 짱친이야 진짜. 좀 당황스러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왜 이렇게 친해? 이러면 한잔하고 이렇게 친해진 건가? 근데 너무 보기가 좋아. 아 맞아. 저번에 우리 가족이랑 어머니랑 밥 먹었거든. 그것도 용복이 형 없이. 어머니랑 우리 가족들이랑. 그러니까. 그게 그림이 너무 웃긴 거야. 맞아. 근데 그게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
나는 어머님 좋아하거든. 제2의 엄마 같아. 난 너희 부모님하고 가족 너무 좋아. 행복하게 인생을 좀 그렇게 오래 살았을 것 같아. 어쨌든 형은 동생이 있잖아. 여동생 있지? 그게 좀 느껴져. 아 그래? 동생이 있다는 게 느껴져. 뭔 말인지 알아? 어. 그게 뭔가 형은 좀 공공지 형들과는 다르게. 다 그러네. 공공 애들 중에 나만 동생 없어. 호주지만 동생이 있고 나머지 다 동생이 없어. 다른 형들은 내 동생이야 이런 게 있는데 형은 그냥 내 동생 기특해. 약간 이런 느낌. 동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인 것 같아. 뭔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 느껴지는 딱 그게 있지. 근데 오히려 나는 너의 동생을 챙겨주고 싶어. 우리 동생? 어. 아 우리 동생? 내 여동생은 내가 챙기고 싶지 않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챙겨주려고 하면 오케이 그래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데 잘해주고 싶지 않아 나는. 원래 그런 거야. 맞아. 나도 그래. 아 뭐 챙겨는 주는데 이거야. 뭐 니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맞아 이거야. 그게 딱 공감돼. 맞아 그런 거 있지. 그치 우리 동생이 되게 많이 챙겨줬지. 옛날에 신었던 거 줬잖아. 내가 신지 말라 했어. 왜냐하면은 그 나이 때 약간 좀 안 맞는다 생각해서 나중에 신으라고 했어. 그 마인드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나도 보고 아 그래 나중에 신는 게 맞네 깨달았어. 좋다. 잘 키웠네. 부모님 아주 잘 키워주셨네.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지. 진짜 짱. 저희가 숙소 대청소하는 날이 있었는데 예전에 4명에서 같이 살 때 그 가족들이 서울로 놀러 왔었어요. 그때 동생한테 옷이랑 뭐 신발이랑 이런 걸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근데 그게 다 너무 고가의 상품이어가지고 제가 입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신으라 했어. 근데 되게 그런 챙겨주는 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용봉이 조금 더 동생의 입장을 조금 더 잘 아는 느낌인 것 같아요. 동생 있는 형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동생은 없으니 제가 남동생일 수 있죠. 장난치거나 잘 까불고 그런 행동들 보면 되게 친 여동생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생각보다 너무 잘 맞고 남동생이 있었다면 이인이처럼 편하게 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인이 성격도 워낙 너무 좋고 그만큼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너가 평소에 제일 성실한 것 같아. 나는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하고 왜 하는지 그 이유 같은 거 있어? 나는 그런 건 또 궁금해. 모든 일에 그렇게 막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연습실에서 너가 그냥 옷을 벗었어. 미안 이거 팬들이 모르구나. 그냥 우리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그냥 근데 그러다가 창빈이 형 옷을 벗고 가슴 뭐 비트 치고 그러다가 이제 이인이도 막 벗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약간 막 다들 그냥 와 라는 말밖에 안 해. 우리 막내가 그동안 이렇게 운동하면서 너가 사실 4년 넘게 5년? 그치 운동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길긴 했지만 아우 진짜 장난 아니야. 근데 그만큼 보면서 나도 이인이는 무슨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런 것도 배우고 싶긴 했어. 그러니까 너의 아이덴티티, 약간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면서 배워가고 싶은 약간 마음이 커. 사실 나는 뭔가 내 생각일 수 있는데 뭔가 내가 내세울 게 없어. 다른 사람을 마주했을 때 정인 씨는 뭘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가 내세울 수 있다는 게 딱히 없다고 생각해 난. 근데 하나 있다면은 저는 성실합니다. 성실한 거 하나는 내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 이 성실이라는 무기를 유지하고 노력하고 싶은 거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내 성격인 것 같아. 이 성실한 거 자체가 그냥 뭔가 내가 정해놓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하루라도 안 하는 순간이 오면은 그 순간이 너무 싫어. 이제 스케줄이 길어지다 보면은 되게 몸이 힘들잖아. 아직 남아있는 그런 스케줄이나 그런 할 게 있는데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드니까 그게 안 될 때가 제일 짜증나고 화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봤어? 예를 들면 스케줄 끝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근데 못해. 근데 만약에 했다고 쳐? 그만큼 퀄리티가 나와? 퀄리티가 사실은 안 나와. 그래도 했다? 아, 약간 이건 했다. 있는 것 같아. 나였으면
안 됐다 좀 짜증나는데 차라리 쉬고 퀄리티 완성된 상태에서 하는 게 낫겠구나 라는 마인드도 있고 하는. 그거 되게 좋은 마인드.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가끔씩 좀 있어. 그냥 이상한 똥꼬집과 악가리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될 때까지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더 안 될 때도 있고. 쉬다가 그다음 확 그냥 잘 완벽하게 하는 게 맞아. 낫다는 마음도 큰 것 같아. 나도. 예를 들면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것도 물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요새. 이제 자기 생각, 자기 필 대로 의견을 잘 내는 그런 성격이 너무 잘 보여서 멋있다고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용복이 형은 성격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용복이 형이 되게 바쁘고 엄청 스케줄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도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셋이나 그런 게 되게 프로답고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배울 점이 많다 생각해서 형이 되게 노래를 되게 다양하게 듣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보기가. 좋은 건가? 그냥 좋은 거지. 노래 다양하게 듣는 건 되게 좋은 거야. 장르 안 가리고 되게 다양하게 듣잖아. 뭐 한국 발라드, 뭐 팝송, 그치. R&B, 락. 요새 오페라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때 같이 살면서 그게 되게 좋다는 걸 많이 느꼈어. 와 신기하다. 원래 나는 안 들었던 장르가 있어? 나는 사실 미국 힙합을 잘 몰라가지고 잘 안 들었는데 그런 힙합 장르를 많이 듣게 됐어. 근데 신기하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나도 몰랐던 내 취향을 알게 됐어. 오 그래? 힙합에? 힙합은 사실 그렇게 큰 취향은 큰 취향은 아니더라고. 아니지만 이번에 녹음한 거 있잖아. 그런 노래 장르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 약간 좀 멜로디스럽고 맞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나는 사실 막 발라드 좋아하고 약간 락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런 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거 진짜 다행이야. 뭔가 그런 취향이 생긴 것 같아. 나도 몰랐던 내 취향. 재미가 또 나름 있지. 근데 형이 만들었던 음악을 들어보면은 틀에 정해져 있지 않아. 뭔가 좀 자유롭다 해야 되나? 형이 그치, 막 좀. 작사 작곡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되게 자유로운데 어색하지도 않고 되게 신기했어. 뭔가 형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큰 칭찬을 받는다니.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래? 어떡해. 너무 감동이잖아. 진짜 나는 이런 말 들은 적 없어. 어떤 음악들이 나올지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 여러분 되게 이엔이랑 좀 신기했어. 대화를 하다 보면 곧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 너무 잘합니다. 남자 아니까. 남자. 이거 너무 맛있어. 내가 옛날에 뭐 무슨 얘기를 했어. 정확한 말을 안 하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알아들 줄 알고 근데 너가 이제 그게 정확히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좀 정확하게 말을 하고 되는 거구나 약간 좀 미안했어 내가. 정확하게 말을 못해서?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뭔가 그렇게 말했을 때 생각났다. 미안했던. 나도 모르게 답답했던 게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 나는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다른 언어를 계속 사용하잖아 우리가. 나도 당연히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은데 형은 그런 시간이 더 길었던 거잖아. 내가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못 해줬다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나는 오히려 근데 너무 고마웠어. 너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약간 너한테 미안하면서도 그리고 고맙고 배워가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 오히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막 대화 같은 거 해보면은 형이 더 말을 잘해. 그런 주제 같은 것도 잘 던지고 뭐 스몰 토크 같은 거? 스몰 토크 같은 것도 잘하고 상대방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사실은 대화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스몰 토크를 잘 못해요. 할 말만 딱딱딱딱 하는 사람이 하고 끝내는 사람이어가지고 그치. 형 보면은 저런 건 진짜 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배워야 할 그건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멤버들한테 그리고 너 특히 한테 너무 고마운 게 솔직히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스킬 뭐 덕분이지. 제일 고마웠을 때는 일단 이엔이가 옆에서 많이 놀아주고
내가 형인데 이엔이가 날 챙겨주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고마웠고 이엔이 볼 때마다 완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그냥 이엔이한테 매일 볼 때마다 고마운 것 같아. 제일 진짜 뒤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챙겨줬던 게 용복이 형이거든. 그런 부분들이 작게 소소하게 챙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 자신감도 제 북돋아 주기도 했었고. 진짜 데뷔 초긴 한데 데뷔 초 때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가방이 있었거든요. 그게 보테가였어요. 너무 고가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생일 선물로 주더라고요. 갖고 싶어 했던 걸 눈치채고 그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소소하게 계속 챙겨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몰래 뒤에서 챙겨주고 약간 그런 거 많이 고마웠어. 우린 뽀짝하지. 뽀짝지니까. 지금도 뽀짝하지 않나? 아닌가? 그냥 같이 붙어 있으면 이미 뽀짝한 모습이 되는 거 아닌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앞으로도 뽀짝할 거다. 스키장 하면서도 인생에서도 계속 뽀짝하지 않을까? 사람 잘 바뀌지 않아요. 셀카 찍을까? 셀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 됐습니다. 형 복숭아 안 먹어? 너가 먹어. 형 먹어. 나 너 이미 들어오기 전에 많이 먹었어. 그래? 한 10개나 먹었나? 맛있죠. 킹받아. 정인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커서 정말 멋있고 자랑스럽다. 아버님과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한다. 이 멋진 아들이 내 인생에서 남동생으로 만들어줘서 부모님, 정인아 고마워요. 사랑. 용복이 형, 요즘 형의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뿌듯하다. 길에서 형이 보이면 친구들이랑 있다가도 자랑하고 막 그래. 우리 형이라고. 앞으로도 우리 뽀짝뽀짝하게 잘 지내보자. 끝.